안녕하세요. 26년 고2 3월 모의고사 41번, 42번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데이터에서 통찰력으로 이제 시각화의 힘이 주제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통계를 사용하면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것들 특정 대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고, 뭐 인구 수가 증가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 데이터가 그냥 글로만 서술이 돼 있었어요. 글로만 이렇게 서술이 돼 있었고, 글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는 형태를 띄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각화를 거치게 되면서, 이 숫자들이 시각화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빨라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글로 막 A4 용지 한 100장에 한국의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막 설명이 막 써 있어. 옛날에는 이걸 글로 다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런 표 있죠, 표. 통계표, 뭐 그래프라던가 요런 표 같은 거, 요런 게 등장을 하면서 이 원래 100장 분량이 됐었던 요 보고서를 단 한 장으로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각화를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시각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이점을 얻게 되었고, 이 시각화가 굉장히 힘이 크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 글로 A4 용지 100장 정도의 글이었는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각화를 통해서 통찰력으로 좀 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은 그냥 원래는 엄청 많은 내용의 글을 단 한 장의 통계나 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좀 능력이 좀 개발이 되었다. 좀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해석을 해보시고 해석 그 설명 다 들으시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것도 오답률이 54%, 57% 정도 되는 거라서 좀 오답률이 좀 큽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19세기의 사회과학의 출현과 19세기의 사회과학이 출현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통계로서의 기능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과학이죠. 이 사회과학의 출현과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때 19세기에 대규모 데이터를 통계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거를 데이터, 이렇게 도표라던가 그래프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눈으로 보기 쉽게, 데이터를 눈으로 보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능력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를 모하는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게 필요한 대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 별표. 자, 가공된 수치 정보. 가공된이라는 거는 만들어진이란 뜻입니다. 만들어진 이 수치에 대한 정보는 표나 도표, 그래프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이 콜레라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사망했느냐.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1999명이면은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999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나 도표, 그래프에서 잘 표현이 됐다. 수치 정보가. 그죠? 자, 통계를 활용한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도표와 그래프 발전의 선두에 있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먼저 그래프나 표를 사용했다. 요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 뒤에 게 좀 더 근접하긴 합니다. 됐죠? 그래서 발전의 선두에 있었던 얘기는 가장 그 표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역사학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 그러니까 도표 및 그래프죠. 이런 도표 및 그래프와 같은 새로운 시각화의 대부분에 있어 설계자가 아니라 소비자였다. 그것도 대체로 절제된 소비자였다. 자, 이 말이 좀 가장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 역사학이라는 거는 대부분 역사는 우리가 뭐로 얘기를 합니까? 글로 읽죠. 글로만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볼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옛날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 옆에 나라들을 막 토벌을 하고 막 다녔잖아. 세종대왕도 그렇고 전쟁 광이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1999년도, 아니, 1500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연도가 있고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영토였습니다. 영토였고 이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100년 후에 우리나라 영토인 거야.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다음에 한 200년 후에 뭐 10년 후에 우리나라 영토인 거지. 그러면 이거를 딱 그림으로 표시를 하거나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원래는 역사는 글로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요 그래프나 표 같은 걸로 설명을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이해가 바로 가죠. 근데 옛날에는 역사학은 항상 글로만 설명을 했고요. 오히려 이 역사학이 요 소비자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역사를 설명하려면 표나 그래프를 사용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는 표와 그래프를 만들게 된, 개발시키게 된, 발전시키게 된 주체가 아니고 이 역사학은 그 그래프나 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혜택을 본 거죠. 안 그랬으면 이런 그래프나 표가 없었으면 이 역사학은 진짜 우리는 지금 역사책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페이지짜리 분량이라면 우리는 거의 한 500페이지짜리 역사 교재로 공부를 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역사학이라는 거는 표나 그래프의 수혜를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혜택을 많이 받은 거를 좀 더 세련되게 소비자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설계자는 아니고요. 소비자였다. 그리고 절제된 소비자였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찌됐든 좀 능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역사학을 설명을 하려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는데 이건 절제된이라는 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이는 이렇게 역사학이 절제된 소비자였다는 사실은 경제사와 사회사는 연구 분야로서 정치사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요, 과학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신기술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경제나 사회 같은 경우는 발전을 잘 안 시켰어. 연구를 잘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뒷전에 밀려 있었단 얘기예요. 뒤처져 있었다. 되죠? 자, 단순한 도표와 그래프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들의 그 단순한 도표와 그래프의 시각적인 표현 방법은 어떤 평범한 독자라도 따라올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따라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읽어도 단순한 도표나 그래프는 그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뭐가 증가했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식이 없어도. 근데 글 같은 경우는 그 글을 다 앞에 거를 다 읽어야 요 중간에 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1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을 건너뛰고 101페이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 앞에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도표랑 그래프는 그냥 이 그림 하나를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라는 걸 도표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되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평범한 독자라도 따라올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 따라올 수 있다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바꿔 쓰시면 좀 더 해석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통계 분석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계 분석 같은 거, 도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바꾼 거죠. 정교해지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시각화, 표나 그래프는 논증, 이게 맞냐 안 맞냐 증명하는 거. 그런 거에서 점점 더 뭐가 되었다?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만든 거야. 그걸 통계 분석을 그래프로 만든 거는 증명하는 거에서 더 핵심적인 것,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죠.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통계와 그래프나 표는 항상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 오케이? 자, 어떤 경우에는 시각화가 해석도 가능하게 했다. 자, 시각화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요거는 또 뭐냐면, 요것도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잘 봐, 얘들아. 1890년도에 감자의 생산율이 25%였어요. 오케이? 근데 1899년도에 감자의 생산율이 50%가 넘어갔습니다. 50%였습니다. 근데 1910년도에 감자 생산율이 10%대로 떨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감자 생산율이 이렇게 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요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안 편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농사가 감자 수확률이 올라갔을 때는 농사를 잘 지었고 기후도 좋았고 사람들 생활도 좋아서 생활의 수준도 좋아서 생산이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분명히 1910년에 이렇게 감자 생산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무언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란 말이야. 표나 그래프는 이런 역할을 해요.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런 데이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100장이나 200장의 글을 읽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표나 그래프로 단순하게 진짜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빡 이해가 가능하죠. 됐죠? 그래서 해석까지 가능하게 한 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아 질병이 돌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는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용을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서사와 역사를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요거까지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통계학적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각화가 해석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통계학적 분석이랑 시각화의 가치가 정말 좋구나, 월등하구나 이런 걸 입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는 사실 8번 문장이나 7번 문장 같은 경우는 버릴 단어가 없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몇 번 접했을 만한 지문인데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이거는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나옵니다. 1854년 런던에서 발병한 콜레라 사건을 나타낸 존 스노우의 지도일 텐데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지도를 만들어서 콜레라 발병에 관한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발병의 근원을 그 동네에 있는 한 개의 물펌프로 지도에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병을 어디서 했는지 보니까 그 물펌프 하나에서 시작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존 스노우가 뭘 했냐면 이거를 글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도 한 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펌프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런던 전역에 이 콜레라가 퍼지게 됐습니다. 라고 사진 한 장으로 딱 표시를 했다는 얘기지. 설명을. 되죠? 원래는 글이 몇 페이지짜리야? 205페이지짜리야.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도 한 장으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 존 스노우가. 됐죠? 자,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는 시각화가 서사와 분석의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서사라는 게 이게 내용이잖아. 내용이고 이야기입니다. 콜레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사람을 거쳐서 어떤 경로로 또 퍼지게 되었고 어떤 원인으로 더 확장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각화는 서사와 분석의 기능 둘 다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작가들은 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작가들이 실험을 했죠. 자, 이는 작은 공간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량을 증가시켜 그 결과 인쇄물이 갖는 2차원성의 한계를 극복했다. 자, 잘 봅시다. 이 2차원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뭐냐? 2차원이라는 거는 입체적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는 차원이 있습니다.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왜냐면
각 측면으로 돌리면은 이제 뭐 사물을 딱 봤을 때 돌려서 보면은 반대 그 다른 부분들이 보이잖아. 그치?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 뭐 3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입체적인데 아래도 볼 수 있고 위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원을 다르게 해서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근데 그림은 단면이라서 한 면만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 그림이라는 거는 뭐 1차원적이든 2차원적이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인쇄물이라는 거는 단면에 딱 종이 한 장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상세 분석 결과 그 상세 분석 표 보면 종이에 그냥 인쇄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한 면만 단면만 보이는 거는 다 그냥 인쇄물이 갖는 한계야. 한쪽밖에 못 보니까 다른 면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인쇄물이 갖는 요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 인쇄물이 갖는 2차원성의 한계를 극복했다. 요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서는 작가가 왜 나왔냐? 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뭐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험을 하기 시작했대. 그지? 자, 이게 왜 그랬냐면 너네 그 드라마 같은 거 네이버에다 검색해보면 예를 들어서 도깨비라는 너무 올드한 드라마군요. 한참 된 드라마네. 자,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를 검색을 해본다고 합시다. 네이버에. 그럼 도깨비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쭉 나오면 여기 등장인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죠. 등장인물 같은 거 나오고 줄거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를 대충 이제 줄거리 뭐 등장인물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 눌러보면 거기 그림표가 나옵니다. 그림표가 나오는데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누구 나오고 주변 인물들, 등장 인물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로 나오잖아. 요것도 정보의 시각화입니다. 원래 이거를 다 하나하나 글로 설명하려고 했으면 웹페이지가 그 인터넷으로 보이는 페이지가 이제 스크롤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근데 그거 스크롤 몇 번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딱 눌러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표. 작가들도 그런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의 메인 주인공은 누구고요. 거기에 주변 인물들, 등장인물들 누구누구 있는데요. 얘는 누구의 엄마고요. 얘는 누구의 아빠고요.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작은 공간, 종이 한 장에서 전달해야 되는 최대치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은 종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웹페이지로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검색했다고 하면 핸드폰에 나오는 그 화면 하나지. 거기에서만 작은 공간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정보량을 최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증가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인쇄물이나 그런 출력물이 갖는 2차원성의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었다. 요겁니다. 되죠? 그래서 글은 방대하고 그림이나 도표는 굉장히 간단해서 간단하게 많은 자료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는 뭐가 좋다? 도표나 차트라던가 그치? 그래프가 가장 좋더라. 이런 겁니다. 되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좀 길긴 긴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말 맞다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적 나오면 성적표 이게 항상 받잖아요. 그죠? 성적표 받고 뭐 공통 영어, 뭐 영어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뭐 점수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 나오잖아. 통계표 나오잖아. 그래프가 아니고 그 뭐냐. 그 표 같은 거 나오죠. 그지? 몇 명 중에 몇 명 했고 몇 등이고 전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정보의 시각화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 글로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봐. 우리 전교 1학년, 2학년 중 2학년 308명 중에 어느 학생은 공통 공통 점수로는 몇 점, 그리고 몇 등, 뭐 반에서는 몇 등, 이걸 다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말이 안 되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를 평범한 사람이 봐도 뭐 할 수 있다?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통계 분석의 시각화의 능력입니다. 효과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내용이 그렇게 막 문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왓이라던가 요런 거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잘 써놓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6월 모의고사까지, 26년도 6월 모의고사까지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어법 분석이랑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어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할 텐데, 제가 고1, 고2, 고3을 같이 해야 돼서 조금 업로드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거의 한 50지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한 6개씩 작업을 하면 그래도 10일이 걸리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설명 나온 거 꼭 어려운 거 있으시면 꼭 얘기하시고 연락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헷갈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거 꼭 연락하세요. 이건 여기까지.